조용히 받아, 조용히. 소문내지 마. 조용히 받아. 무슨 얘기일까요? 자, 조국 전 장관의 딸,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 그동안 이렇게 얘기해왔죠? 확인해 보시죠.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라는 점을 발표했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낙제를 했는데 왜 받았냐? 한 과목 F를 받아서 낙제를 했는데 왜 받았냐가 아니라 그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니까 낙제를 해서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아, 우리 딸 장학금 다 이 정상적으로 받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쉿 조용히 받아. 자, 김민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네,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도교수였던 노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만 꼭 집어서 장학금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정황이 이제 불거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요 노한준 교수에게 덕분에 학기를 잘 마쳤지만 딸이 다시 유급될까봐 걱정스럽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러자 노 교수가 유급을 면한 사실을 어떻게 알아서 알려주게 됩니다. 어허. 그 이후에 네. 사실 이제 조모 씨는 성적이 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계속 받으니까 주변에서 문제 제기가 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그러니까 수밖에요. 어떤 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까 노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딸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좀 조용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요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되니까 번번이 그 장학금 금액을 뺀 만큼만 이제 학비를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당연히 조국 전 장관도 이 장학금을 받은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로 확정이 된다면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뭐 수천만 원, 수억 원은 아니지만요. 학생들의 희망이에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으려고 공부 열심히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나의 장학금, 내가 받아야 할 장학금을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받았다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하국장 한 말씀 주시죠. 이제 장학금이 두 가지죠. 하나는 성적 우수자 아니면 가계 곤란자. 예.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에 바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딸은 전혀 해당이 안 됐던 거예요. 아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민정수석은 저 문제가 나왔을 때 장학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공소장에 보면은 공소장에 보면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조국 전 민정수석도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아주 자세히 드러나 있어요. 예. 이게 장학금이 원래 2013년부터 주는 장학금이다. 근데 어떻게 주느냐?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 원래 쭉 2015년까지는 줬어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여기에 들어오자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직접 지정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 줘라. 아. 그전에는 그냥 지정하지 그러니까 않고 지급 방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네요. 예, 성적 우수자한테 줘야 되니까 그 중에 지정하지 않고 주는 거였는데 예. 이제 지정을 해서 주도록 한 거예요. 아이쿠야. 그런데 지정해서 줬는데 유급이 됐어요. 유급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걱정되잖아요. 걱정되니까 바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물어봅니다. 2016년 7월경에 이게 성적이 이게 이번에도 혹시 저번에 유급돼가지고 이번에 나왔잖아요. 겨우 예. 복학했는데 또 이 걱정된다. 유급되면 또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알아봐줘요. 예. 이번에는 유급 면하게 어떻게 돼? 됐다고? 예, 유급 면하게 됐다. 예. 하는 얘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2016년 11월부터는 6개월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장학금이 소진이 돼요. 그러니까 노한종 교수가 자기 개인 돈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지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가가지고는 예. 그 지급하면서 다른 데서 말이 많고 또 거기 원장께서 야 개인한테 왜 그렇게 주냐? 여러 기준에 예. 맞게 해서 만들어서 주라 그러니까 이 개인한테 준 다음에 너 어디 가서 장학금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라.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나 여기 노한종 교수나 예. 심지어 여기 있는 딸까지도 이거 자체 자기 자신이 받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받고 있구나. 예. 이거를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거를 이번 공소장에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공소장 지금 하국장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거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자, 딸 장학금은 특혜, 조국은 알고 있었다. 이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공소장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 피고인 이코르 조국 전 장관입니다. 피고인은 성적 우수자도 가계 곤란자도 아닌 본인의 딸이 조민 씨가
정상적으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 문구가 공소장에 4차례 들어가 있답니다. 저 문구가. 그러니까 조국 딸은 노환중 교수로부터 장학금을 6학기 연속 200만 원씩 받잖아요. 2, 6, 12, 1,200만 원을 받고 다만 검찰은 1,200만 원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에 조민 씨가 받은 1,200만 원 가운데 600만 원만 뇌물수수 혐의로 걸었어요. 그리고 노환중이라는 사람은 조민한테 장학금을 주는 대신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노환중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 서로 대가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김 소장님, 이것도 좀 너무 나아간 걸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부산의전원의 장학금 수혜율이 95.4%거든요. 그래서 의전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 장학금을 어떻게든 받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저 장학금을 받고 그 장학금을 받는 구조로 가 있어서 95%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구조에서 누군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저는 일단 맞지 않는다고 맞지 생각을 않다. 하고요. 예. 그리고 액수로 놓고 봐도 아니 뭐 그래서 이 교수가 무슨 직에 갔든 돈 600만 원에 그런 자리를 살 수 있는 나라 같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장학금 몇 푼을 집어줬다고 해서 조국 교수가 오케이 그럼 당신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민정수석이 되기 전부터 장학금을 주고 있었고 되고 나서 얼마를 더 못해서 자리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도 좀 지나친 상상력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예.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이걸 가지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법치주의 문 닫아야 됩니다. 아이고야. 지금 실질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경찰이 뒷돈으로 교통경찰이 10,000원 받아도 지금 뇌물로 해서 파면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실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 노환중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민 씨가 부산 의전에 입학하니까 교수한테 부탁해서 내가 지도교수 하게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시작됐어요. 예. 그러면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돈을 지급하다가 예. 돈이 떨어졌어. 장학금 재원이 떨어졌어. 예. 그렇게 하니까 자기 개인 주머니에서 사비로? 내서 사비로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너의 장학금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예. 얘기가 있다는 여기 거죠. 받아라. 그렇게 하면서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국 딸에게 자리를 청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공소 사실 내용을 보면은 뇌물죄뿐만 아니고 관련해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김영란법. 위반까지도 같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뇌물은 양쪽에서 준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뇌물죄만 기소를 할 것이 아니고 노환중 교수의 뇌물 공여죄도 앞으로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네네. 우리나라의 어떤 공직의 청렴성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이 청와대부터 무너졌다는 점에서 이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장학금 얘기해봤고요. 이번에는 오랜만에 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이제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기록이 많이 남아있어요. 왠지 아세요? 조 전 장관 입을 통해서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기록들은 굉장히 많아요. 기억들 하세요? 지난해 9월 2일 날 나홀로 기자간담회 때 얘기한 거, 그리고 지난해 9월 6일 날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한 거, 굉장히 많이 그 레코드들이 있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뭐라고 얘기해 왔었죠?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요, 관련성을 굉장히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사모펀드 몰랐다, 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 공부해서 알았다 등등 책임을 뭔가 회피하는 듯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는 민정수석 시절부터 최근 내정되기 전까지 코링크가 뭔지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뭐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처가 펀드 들어간다 생각하고 사모펀드인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이 자체를 내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주장해 왔으나 조국 공소장에는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사모펀드 투자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5차례나 저런 표현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화 국장. 예.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가장 좀 특이한 거는 일반인하고 특이한 거는 자기 자신의 범죄를 너무 새빨간 거짓말로 부인을 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 공소장에도 보면은 예.
자기가 언제 하냐면 2015년 12월에 부인한테 8,500만 원 그 투자하라고 넘겨주는 순간에 이미 그 무렵에 알고 있었다라고 아예 적시가 돼 있어요. 그 무렵에 이미 알고 있었다. 예. 그런데 지금 올해 벌써 얼마 됐습니까? 2019년. 올해는 2020년이지만 작년 예, 예. 이게 났을 때만 2019년. 4년 전에 알고 다 그 다음에도 협의했던 사안을 전혀 몰랐다. 이번에 처음으로 사모펀드가 이번에 알게 사모펀드가 됐고, 뭔지 알았다. 이번에 이렇게 공부하게 얘기한다는 됐다. 거는 저는 보통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예. 참 그분의 이 뇌 구조가 참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모펀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